이제 어떻게 내려가지? 8,846m,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를 5번이나 올랐던 세르파가 산 정상에 서면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 외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일은 목숨을 담보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가장 먼저 정복했던 힐러리와 텐징은 고생 끝에 정상에 오른 후에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을 15분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게 고대하던 정상 정복이지만 기쁨의 순간을 누리는 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건 하산길이 더 위험하기 때문이죠. 정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산길 사고 위험이 극대화되니까요. 그렇다면 인생은 다를까요? 천만에요. 은퇴 전 60년보다 은퇴 후 40년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은퇴는 정말 심각한 위험을 몰고 오죠. 노후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할까요?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소득자나 고위직으로 은퇴하면 노후가 평안할까요? 반대로 임원으로 퇴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닌 은퇴자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은퇴 후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니니까요. 그보다는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 노후 40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또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은퇴 유튜브를 운영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은퇴 후 안정적 연착륙을 위한 3가지 출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 연착륙을 위한 3가지 출구 전략. 첫 번째는 50세부터 65세에 발생하는 은퇴 레드존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민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은퇴 레드존에 해당하는 15년은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부모 봉양,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본인의 은퇴 준비가 겹치는 삼중고 구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생 후반 40년을 송두리째 말아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레드존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5가지 위험이 겹쳐서 발생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극심한 소득 교란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50세를 전후로 발생하는 조기 퇴사, 55세에서 60세에 발생하는 임금 피크, 60세에서 65세에 발생하는 연금 소득 공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소득이 하락하거나 끊어지는 위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는 가장 많은 돈이 지출합니다. 일반적인 목돈 지출은 자녀 학비 지원과 일부 자녀의 경우는 결혼자금이나 창업자금까지 지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부모 봉양 및 간병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경제적 위험이 결국엔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가로막는 엄청난 장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레드존이 경제적으로 망가지지 않고 무사히 지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급한 위험은 평소에 조금만 심도 있게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당장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상응하는 준비를 미룬다면 노후 40년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려야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 연착륙을 위한 3가지 출구 전략.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은퇴가 어떤 은퇴인지 분명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김국환이란 가수가 불렀던 타타타란 노래 아시죠?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해석하면 당신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노랫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던 은퇴자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은퇴 설계를 할 수 있나요?
은퇴 설계의 시작은 내가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노후를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그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다면 남이 나를 도와줄 이유가 있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그 어떤 조언도 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은퇴 설계를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퇴 설계와 돈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행복한 은퇴 설계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저명한 은퇴 설계 학자들도 은퇴 설계를 돈으로만 국한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제 생각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은퇴 후에 내가 희망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산행을 해도 어디로 올라가서 어디로 내려올 것인지 계획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물며 은퇴라는 산봉우리를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하산할 것인지 계획하지 않고 무작정 은퇴를 맞이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도 않고 무작정 길을 나서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결과는 뻔합니다. 헤매는 노후 40년이 정답이겠죠. 내가 원하는 은퇴가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는 것은 그냥 되는 대로 은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중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은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뭔가 도전해보라고 말하면 할 줄 아는 게 없다. 오라는 것도 없고 돈도 없다. 이 나이에 뭘 하겠냐는 둥 현재의 삶을 바꾸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우리들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느 여자 고등학교 편이었는데요. 사회자가 학생에게 아버지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고생은 아버지가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하더군요. 물론 이 여고생의 답변이 정답이란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이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의 소극적인 자세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은퇴 설계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가 잘 조화되어야 합니다. 은퇴 설계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비재무적 은퇴 설계라고 해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다만 은퇴 설계가 돈이 절대적이란 것이 아니란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거나 돈이 들어도 극히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요. 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어떤 은퇴자 한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공원으로 간답니다. 거기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침부터 몸이 처지고 결국은 무기력한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말이 나온 김에 운동과 관련한 기사의 주인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47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은퇴자인데요. 건강노인 선발대회 2위에 해당하는 다솜이상을 수상한 박 씨의 인터뷰입니다. 퇴직하니까 나를 부르는 곳이 없어졌어요. 퇴직 후의 시간을 여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간부터야말로 내가 나를 책임지는 진정한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 박 씨가 선택한 일상은 운동과 지속적인 배움 활동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만들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박 씨는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되 건강에 해가 되는 일은 피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건강관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교육자의 길을 살려서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요. 영어회화, 문예활동 등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시와 수필을 주로 읽었고 틈틈이 글을 써서 월간 한국시와 문학세계에 시와 수필이 당선되는 일도 있었답니다. 박 씨의 인터뷰에서 느낀 점은 어떤 은퇴를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퇴 전과 은퇴 후가 같을 수는 없겠죠. 개인이 가진 시간은 누구라도 더 많이 갖거나 부족한 사람이 없이 똑같이 24시간입니다. 문제는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보다 나은 노후를 만드는 핵심이죠. 특히 은퇴 후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도 매우 중요한 은퇴 자산입니다. 돈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시간이라는 자산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재무적 은퇴 설계의 핵심이라면 시간은 비재무적 은퇴 설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은퇴가 어떤 은퇴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 연착륙을 위한 3가지 출구 전략. 3번째는 희망하는 은퇴가 무엇인지 알았어도 그 목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엔 모르겠지만 지금은 법정 정년 60세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950년대 평균 수명은 겨우 45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도 평균 수명은 54세에 불과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0년 기준 남자 83.5세, 여자는 86.5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멀지 않은 미래엔 기대수명 100세를 맞이할 것이 뻔합니다. 지난 60년에서 7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은 무려 30년에서 40년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50년도, 60년도처럼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라면 딱히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은퇴 후에 짧게는 20년, 길면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은퇴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생 후반 40년을 3등분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 1라운드는 60에서 70세, 2라운드는 70에서 80세,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는 80세 이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별로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 계획이 뒤따라야 하겠죠. 저는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은퇴 후 이런 노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의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조차 없으면 은퇴 레드존인 50에서 65세 구간을 순탄하게 지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모호한 상황에서 더 나은 노후를 계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반드시 고민해야 될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더욱더 힘들고 위험한 것은 하산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취업 후에 은퇴하기까지 1년의 행보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4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 안정적 연착륙을 위한 3가지 출구 전략을 잊지 않고 참조해 주십시오. 첫 번째, 50세부터 65세에 발생하는 은퇴 레드존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은퇴가 어떤 은퇴인지 분명히 알고 준비합시다. 세 번째, 희망하는 은퇴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목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